자, 유성환이 만난 사람들 완터뷰의 유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아마 이 프로그램, 이 채널 자체를 아마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8점대로 고대 경영을 뚫은 기적의 사나이, 김서준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 동아고등학교 졸업했고 2학년 때 류성환 쌤 그 답반이었고, 네, 제가 바로 이제 8점대로 고대 경영을 뚫은 장도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야, 서준아. 네. 근데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네. 사실 비법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그 유명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잖아요. 그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왜 그렇게 축구를 잘하느냐고 묻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당신을 따라갈 수 있냐고 묻는데, 만약 당신들한테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법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걸 해내는 게 문제라는 건데, 사실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법은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제대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그냥 온전히 자기 힘을 거기다 쏟아내면 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또 핑계가 돼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해내는 끈기와 그런 것만 갖춘다면은 사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저 여기 이제 2학년 일반 교실이니까 저 뒤에 앉아서, 그쵸. 네, 지금도 기억나. 사실은 수학여행 때까지 장기자랑 한다고 몇 달을 네. 학생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제가 또 성격이 좀 모난 면이 있어가지고 옷 맞추고, 네. 또 2학년 내내 축구대회, 네. 우리 반 축구 우승시킨다고, 또 그쵸. 여기 앞에 나왔었던 우리 또 건민이랑 함께, 우리 학교 또 투탑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저랑 최고의 콤비입니다. 콤비.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역시 또 축구반 우승 하면서 인상적으로 했었었는데, 자, 그럼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능 성적부터 한번 까고 갑시다. 네, 일단 원점수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92, 85, 그 다음에 45, 50 이렇게 받았고요. 자, 일단 과목은 국어, 수학, 국어는 언어와 매체. 국어, 언매 92, 네. 그리고 수학, 확률과 통계 92. 확통 92,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85. 영어 85,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사는 48점 받았고, 사탐 2개는 생윤 사문을 선택했고, 생윤 45점, 사문 5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둘 다 11? 네. 그러면 등급으로는 11, 100분위는 국어, 수학 둘 다 96인데, 아마 반올림을 해서 수학이 96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7 몇일 것 같은데, 그래서 등급순으로 따지면 1, 2, 2, 1, 1,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어는 96%, 네. 1, 그 다음에 수학은 96%긴 하지만 2가 95겠죠, 아마. 네, 네. 95점 네. 몇이겠지. 그리고 영어는 85점으로 네, 2등급. 2가 나왔고, 그리고 탐구는 둘 다 1, 1 받았어요. 1, 100분위 99, 100 이렇게. 99, 100. 네, 왜냐하면 사문은 만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윤이 그 당시에 정말 헬이었다고 했거든요. 이호 수능이. 네. 저는 가채점을 하면서 와, 이거 망했다. 저는 원래 제가 생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개가 나가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2등급, 3등급 뜨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에 밥을 먹고 뭐 하고 등급 컷을 확인해 보니까 41.1등급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안도했겠네. 굉장히 안도했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수능 끝날 날 여기 바로 병 옆에 네. 그 작년 우리 반 녀석들 3, 4, 5 모여서 네. 뭐 잘 봤니 못 봤니 막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하는데, 네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서준아 어때? 이렇게 내가 어깨를 딱 만졌는데 선생님 저 괜찮게 봤어요 해서 아유 축하한다 잘 봤어 하는데, 이 어깨를 만지고 나서 너무 얇은 거죠, 이게. 지금은 그래도 좀 살이 붙었어요. 네. 진짜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손목보다 얇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체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겨울철이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나와? 너 몇 킬로야? 내가 물었던 거 기억나지? 네,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몇 킬로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서준이 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좀 물어보니까 70 한 2, 3 네, 맞아요.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 47kg였어요. 많이 말랐죠. 네, 47kg. 지금은 52. 그때보다 한 조금 52. 이제 정상인으로 52. 다시 복귀한 느낌이 있습니다. 52.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큰데 몸무게는 저보다 이제 30kg 이상, 이제 가까이 이제 덜 나가는
그렇고 옆에서 장원영이라고 막 애들이 놀렸었잖아. 실제로 장원영 프로필상이랑 네. 매우 유사해요. 아, 당시에는. 수능 볼 때쯤. 네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원래 고3 공부 시작할 때쯤에 체중은 63kg였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그때 또 한창 제가 워낙 마른 체형이었어가지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몸을 좀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63까지 찌웠는데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뭔가 또 제 체형에 안 맞게 많이 먹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귀까지도 또 넘어서 이제 더 빠져버리는 거죠. 많이 먹을 시간이 없다? 뭐 그쵸. 왜냐면 제가 공부하느라고? 원래 2학년 때 공부를 안 할 때는 뭐 교실에서도 뭐 틈날 때 매점 가서 먹고 그렇지. 계속 막 단백질 보충해주고 칼로리 높이고 그런 식으로 체중 늘렸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럴 시간이 없어졌어요. 밥도 많이 안 먹었어? 많이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먹을 때 그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이게 뭔가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가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기서 딱 끊게 되더라고요. 밥 양이 다 아직 남았는데도 밥 먹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 이 정도 그만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이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먹는 양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어? 12시간에서 13시간 공부했습니다. 평균? 네. 그러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기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인터넷 강의를 그거를 뺀다고 하면은 글쎄요 한 8시간, 9시간 정도? 그러면 인터넷 강의까지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못해도 하루 12시간? 네, 맞아요. 1년 내내? 네. 뭐 가끔씩 아플 때도 있었고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으면 저도 이제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좀 그냥 자거나 그래야겠다. 그런 날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정식 파이터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그쵸. 진짜 1년으로 될까? 이게 제 답변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고3 때까지 만들어 놓은 그 계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노베라는 게 정확히 저도 아직은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 노베였어. 왜 그러냐면 나 지금도 되게 정확히 기억나. 그 서준이 어머니랑 이제 상담 시간에 하면 선생님 애가 조금 더 철이 더 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축구 너무 좋아하고 그쵸. 맨날 또 자기 축구 선수 된다고 하고 막 그래서 애가 아직 너무 공부에 대해서는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네. 상담 시간에 그 내용이 내가 이 귀에 선한데 1년 만에 정확히 딱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공부에 들어가면.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나아졌어요. 수학, 물론 탐구는 사실 고2 돼도 그 내신을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노베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탐은 어쨌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건 고3 때부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부모님이 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을 그래서 하고. 어머님이 더 답답해 하셨어.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정확히 하셨어. 왜 내 자식은. 나는 그래도 선생님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진 못해도 제가 성실을 했었는데 그쵸. 이 녀석은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려고 하는 것만 하는지 그 말씀까지도 사실 하셨었거든. 네. 그런데 사실은 네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해내니까 너무 근데 졸업식 때 뵙고해서 너무 표정도 더 밝아지시고 너무 또 제가 더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가 제일 궁금해. 근데 수학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12시간, 13시간 공부를 하면은 거의 한 7에서 8시간을 수학 공부에만 썼거든요. 그럼 뭐 한 공부 전체량이 한 70% 이상. 그쵸. 그게 처음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고3 들어가기 전에 수능 공부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제 목표이기도 했고, 왜냐하면은 사실 입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아무래도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힘들어하는 게 수학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사실 수학을 제일 열심히 하긴 했어요. 수학 진짜 못했던 거 사실입니다. 이거 이거 강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실까봐 저 8종 때 해서 뭐 주작하니 이런 거 할까봐 김서준 학생의 고2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점수 30점대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4점인가 6점인가? 네. 그 정도였죠. 뭐 그냥 솔직히 그 정도면 공부 안 한 거죠. 그냥 네. 거의 그냥 찍은 거잖아.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기억하기로는 1, 2, 3, 4번이었고 나머지는 찍었는데 그 아마 30점도 운이 좋았어요. 그 30점조차도 운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장 정도 푼 거네. 첫 장은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죠. 첫 장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장만 넘어가면 이게 인테그랄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이게 나는 분명히 알지도 못하는데 왜 얘네는 나를 시험하려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 1년 만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쉽지 않았습니다. 수능 공부 그러면 이제 네가 말했었잖아. 우리는 수학여행이 그때 11월이었으니까 11월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바로 수능이었고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그 전 선배들 수능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때 그 알지? 옆에 있던 여러 친구들이 이제 저 김서준이 저거 공부하는 척 하는데 지금 얼마나 갈까 막 친구들이 막 배팅 걸고 그랬었어. 모진 핍박을 받았죠. 네, 뭐 1주 너무 길다, 뭐 3일, 1주 최고가 2주였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1년을 해냈습니다. 놀라긴 하죠. 사실 그 2주가 최대라는 게 사실 저 2주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고1, 2 때 보여준 행보를 생각을 하면은 8점대였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앉아서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잠깐만, 수학 공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좀 궁금해. 일단 그 선생님이 그 저랑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이제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그래, 너도 이제 정말로 인생을 생각하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뭐 사실 그 뜻에 있어서 제가 반대의 의사를 표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고1, 2 때도 알고는 있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고 나머지 일은 다 힘들다. 그리고 모두가 하는 게 공부고 그리고 모두가 하는 게 공부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약간 그런 회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중학교까지 합치면 3, 4년 동안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안 한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그 스탠스를 맞출 수 있을까. 근데 뭐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또 동아고라는 집단이 워낙 또 공부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오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주는 힘이 좀 있었구나. 그쵸. 저는 학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반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좀 무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저게. 공부하는 게? 네. 오히려 이 세상의 길은 넓은데 굳이 모두가 가는 저 길을 따라가야 할까. 그 세상은 넓고 그리고 지금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18, 19. 지금 즐길 것도 많은데 저렇게 책상에 12시간, 13시간 죽치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광희라고. 광희의 노력은 사실은 이제 뭐 광희 이번에 재수 뭐 잠깐 요거는 잠깐 이야기지만 이번에 사실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준비한다고 제가 졸업식 때 얘기 들었는데 분명히 김광희는 성공할 겁니다. 뭐 제가 이 영상을 빌려서도 아마 그 친구의 노력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또 그 옆에서 봤던 제가 너무나 인정하는 바고 이번 수능에서는 사실은 원하는 정도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광희야 너 진짜 잘 될 거니까 지금에 있는 그런 고난이나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다시 한번. 제가 광희랑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걸까? 제가 이런 식으로 광희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은 한심하게 광희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 저한테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애들 절대 한심한 거 아니라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 잘못된 거라고. 나름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교실 환경 분위기를 보고 다른 반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제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얘네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1년을 살아가고 그 24시간이라는 걸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제가 보낸 24시간은 흐릿했어요. 분명하지 않았고 모호했고 사실 뭐 제 인생에 나아지는 방향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제가 24시간 동안 하는 거라고는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 보고 네,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쇼츠 보고 이게 다였잖아요. 내가 사실 솔직히 가을만 해도 내가 답답해서
아, 저놈 등짝을 한 대 때리고 저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냥 보고 있었거든. 그냥 너 기억나? 그래서 그렇죠. 하면서 이게 또 입 벌리고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 특유의 그 모션으로 약간 진짜 세상 급할 거 없이. 그렇죠. 거의 놔버린 사람 마냥. 그러니까. 네, 뭐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제가.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케이. 그렇게 또 애들을 보고 제 인생을 다시 고찰해보니까 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러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저 나이 18, 19이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래도 지금이라도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가.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이번에는 뭐 숙제 안 해오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과외 선생님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진지하게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 선언도 해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건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한번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제가 그 승주랑 이제 이번에 우리 1회 출연자였던 승주 이제 서울대 경영 갔던 뭐 워낙에 그 녀석은 공부 잘했던 녀석이잖아요. 네. 근데 승주랑 했던 것 중에 이 서준이 일화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걸 얘기하더라고. 3월인가 4월 중에 네. 네가 수학 질문을 했대. 승주한테 질문 많이 했죠. 근데 그 네가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3월쯤에 거의 중학생 개념을 물어봤대. 네, 기억해요. 근데 사실은 그 승주 입장에선 매우 당황했었다는 거야. 얘가 이제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 중학교 개념을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승주의 느낌은 약간 뭐랄까 한심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얘 어떻게 하냐 약간 요 느낌이 있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여름쯤 돼서 수학 질문을 봤는데 상당한 고난도 문제를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한테 승주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승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 또 그 사이에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다했기에 본인 입장에서는 6, 7년을 준비해 왔던 그 과정을 네. 불과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줄여내서 네. 정말로 당황했었다. 혹은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경외감이 좀 느껴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뭐 승주한테 그런 말 들은 영광이긴 하네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냥 꾸준히 계속 열심히 했어? 사실 정말 비결은 간단했어요. 그냥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그리고 내가 정해진 만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한 발짝만 더 하자. 한 발짝만 이런 더 하자. 식으로. 진짜 뭐 간단하네. 그냥 열심히 네. 열심히. 그리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물론 뭐 최저를 맞추는 거 이런 건 저는 그때 관심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럴 수지 그게 안 되기도 했고 몇 등급 이상만 따면 된다. 뭐 1등급이 아니고 그 한참 아래 등급이나 이 정도만 따면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벼락치기나 그런 것도 가능해 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수능이라고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치. 근데 그런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스킬, 요행들 이런 거를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이 정도 점수만 따면 되니까 실제로 그런 스킬로도 풀리는 문제들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정말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싶고 또 나름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석적으로 정말 뭐 성을 쌓을 때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뭐 카드로 만든 집이 아니라 정말 벽돌로 만든 집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받았던 강의 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 수학은 언급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뭐 이건 뭐 내가 뭐 누구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일단 이거 노골적으로 이름을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역시 현우진 선생님 얘기가 그쵸. 나오나요? 현우진 선생님이 제 이른이시죠. 근데 현우진 선생님은 처음에 듣기에는 좀 너처럼 사실 수학의 아예 안 기본이 되는 좀 사람이요? 부족한 네. 사람은 좀 부담스럽거나 좀 힘들진 않았어 초반에? 뭐 그렇다 사실 그것도 전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우진도 강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중학도형 노벨부터 시작해서 시발점이라는 기초 과목부터 뭐 다양하게 심화 기념까지 쭉 가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커리를 다 탔던 것 같아요. 기초부터. 왜냐면은 현우진 선생님 강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근데 그때는
뭐 저는 다른 게 할 게 없었고 오로지 공부만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난 몰라서 그랬는데 현우진 쌤이 중학교 개념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주신 네. 강의가 있어? 네, 있습니다. 그 강좌명은 뭐야? 노베 중학도형이라는 건데. 노베? 네. 도형? 저는 도형만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제가 그래도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못하는 게 도형 쪽이 너무 약했어가지고. 그러면 도형 말고 여러 개 파트별로도 나눠 있을 거예요. 중학교. 네. 그거 되게 좋은 네. 그쵸. 정말 좋은 소식이네. 네. 그러면 사실은 기본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부터 들으면서 이렇게 와도 네. 충분하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전국의 수험생분들한테 남의 어떤 그 레이스에 절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이 지금 무슨 문제집을 풀고 어떤 강의를 듣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현우진 대표 강좌 중에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런? 거의 이제 수험생들의 바이블이라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보통 뭐 저처럼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은 뭐 겨울방학이나 늦어들어도 3월 때부터는 그 책을 살펴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초부터 이제 심화 약간 실전 개념 같은 게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걸 빨리 마무리를 해놔야지 이제 그 수능을 풀 머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6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 책을. 6월에? 네. 남들보다 한참 늦은 시기죠. 뉴런 풀기에는. 근데 저는 결국엔 증명을 해냈습니다. 수학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이 무슨 문제집을 풀건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어떤 위치인지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문제집을 풀 난이도나 그 머리가 아닌데, 그걸 푼다는 건 1층을 안 쌓고 2층부터 짓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기초부터 탄탄히 가야죠. 오케이. 그러면 사실 수학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간단하네? 간단하죠. 일단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우진 쌤 강의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해와서 그 모든 커리에 있는 강의를 거의 다 듣다시피 했다.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풀고.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강좌를. 네. 자, 그럼 수학은 그거 하나로 끝냈습니까? 뭐, 여타 문제집은 많이 풀긴 했지만,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또 도움 주신 과외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그러면 과외 선생님은 또 1년 내내 도움을 받았어? 네, 그쵸. 저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 과외쌤 붙여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한테 과외쌤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님이 너무 조급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너 이 학원 다녀봐라, 저 학원 다녀봐라, 이거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 입장에서 먼저 요구를 할 때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서준이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본인의 상황이나 이걸 객관화 시켰고, 난 부족하다.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할 거다. 근데 이걸 어쨌든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필요하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을 부탁드렸고. 확실히 혼자서는 어려웠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강의 들으면서 부족한 거나 그것을 계속 질문 받아주시면서 해주셨을 거예요. 뭐 교재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제가 모르는 거는 다 질문 받아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제 수학 공부 방향이나 심지어는 또 어쨌든 저보다 먼저 대학을 간 선배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오는 그런 다른 과목들도 조언을 받으면서 수험 생활을 잘 보냈어요, 알차게. 오케이. 자, 그러면 국어 공부는 어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국어는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렇게 조급하면 되진 않았어요. 국어는 오히려 국어가 제일 쉽다는 생각을 뭐 사실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국어도 처음에는 메가스터디에 강민철 네, 1타라고 돼 있어서 그분 교재를 사고 강의를 듣는데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 국어 독서 지문에는 흔히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구조 독해나 글급풀이라고 그냥 읽고 그냥 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강민철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은 구조 독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문단에서는 어떤 정보를 체득을 하고 이 문단에서는 어떤 정보를 체득하고 이걸 조합해서 막 그 어떤 짜집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빼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강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뭔가 되게 체계적이고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배우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실전 경험도 해보고 3월달, 4월달 가면서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는데 조금 저한테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정리를 하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문단을 다 읽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2배로 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욱 선생님으로 김동욱 선생님 메가스터디 계신 분인데 네네네네. 그 바꿨어요. 교재랑 그런 걸 커리를 싹 다 풀커리를 타기로 했고 저한테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았어요. 사실 그분의 어떤 강의 스타일은 크게 특별함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주시고 묵직한 된장국 같구나. 네. 지문을 읽으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읽으라고 하고 그 강조하시는 게 그 전체를 10이라고 하면은 국어 지문이 9고 문제가 1이라고 했어요. 그 지문만 제대로 읽는다면 문제는 1분도 안 걸려서 풀어야 한다라는 게 그분의 신념이었어가지고 저는 너무 동의했거든요, 그거에. 그래서 네,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길이 뚫린 이후에는 쭉 가면서 물론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그날 컨디션 또 1교시다 보니까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엄청나게 최상위권이거나 머리가 엄청 좋지 않은 이상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뭐 지문이 안 읽히는 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치. 또 이게 국어는 긴장이 너무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날의 긴장이 내가 조금이라도 문단 하나가 안 읽히면은 이거 왜냐면 국어는 타임어택이 되게 강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다음 문제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 지문 싸그리 못 풀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국어도 어쨌든 저도 모고 볼 때 등락은 있었는데 어쨌든 네 계속 유사하게는 나와줬어요. 점수대가 그래도 90점대 초반 뭐 잘 찍을 때는 후반까지 노래 보고. 오케이. 자, 영어는 어땠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영어는 잘한다고 애들이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영어를 잘했어요.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할 때도 영어는 항상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렸거든요. 또 뭐 워낙에 또 이 미국 래퍼도 좋아하고 네.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뭐 해설을 영어로도 듣기도 하고 뭐 영화를 자막 없이 한다는 이런 노력도 많이 해봤고 근데 정말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고2랑 고3 지문 어려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분명히 잘 봤거든요, 저는 영어를. 근데 고3 때부터 쭉 떨어지더라고요, 영어가. 저는 처음 2등급이라는 그걸 처음 받아봤어요, 영어에서. 영어는 그러면 고2 때도 계속 1이 나왔었어? 네. 한 번도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 해서. 네. 근데 이제 고3 때 2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으니까 좀 헉했죠. 상상치도 못했던 과목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얘는 효자 과목이었는데,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나와주던 과목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얘는 나와주겠지. 이게 내 지금의 한순간의 실수일 거다. 지금 내 영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그날의 영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시험이 어렵거나 그런 식의 이유로 내가 2등급이 나온 거지 내 실력은 1등급이다라고 좀 자만을 했었어가지고 그 초반까지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5모, 6모 이렇게 봐도 뭐 6모는 많이 어렵긴 했지만 1이라는 게 안 떠주는 거예요. 계속? 1이라는 등급이. 그래서 이거 너무 자만됐다 내가 영어 공부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또 네, 영어 조정식 선생님 메가스터디 도움 좀 받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많이 그 공부를 양을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제가 어려운 부분 빈칸이라든가 순서 삽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채워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1이 나오기도 했었니? 가끔씩 나왔죠. 가끔씩. 근데 수능 때는 어쨌든 수능 때는 안타깝게 2가 나오긴 했는데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연대 경영을 처음에는 안 간 거나 못 간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연대는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보는 그렇죠. 학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1이랑 2랑 들어가는 점수 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가채점을 처음 한 순간에 이거 연대는 못 바라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사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탐을 잘 보면은 영어 2가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는 연대 최종 컷이 나왔잖아요. 저 연대 경영을 썼으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물론 고대 경영을 했지만 저가 연대를 썼으면 연대 경영을 썼을 테니까. 근데 그 최종 컷보다 제가 2점가량 높았어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도 최초 합이 충분히 뜰 수 있었다는 못 간 게 아닙니다. 네.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있을 때 왜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집이 멀어요. 역시 서준이도 별내 사는데 네. 뭐 고대는 가깝죠? 고대는 오히려 여기서 저희 동하고 오는 것보다도 가까워요. 그럴 정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대학이 더 네.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갔고 특히 또 연대 1학년 때 그 송도 가는 게 또 이제 저는 연대를 적으로 둬야 되니까 또 선배들이 밥 사주려면은 캠퍼스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워야지. 근데 그치. 송도에 애들이 있으면은 선배들 밥도 못 사러 먹으러 가고 이거는 안 하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네. 벌써부터 이제 고대의 피가 네. 근데 서울대도 아직 남아 있잖아. 객관화를 해보자면 네.
제가 내신을 워낙 말아먹었어서 서울대는 많이 힘들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너 정도의 이 정도면 사실은 이게 1, 2학년 때 내신 8점대 받기가 8점대 받기도 어렵거든? 뭐, 그러니까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리버스 탑급이었죠. 저희 동아고에서. 아니, 근데 그거 기억나? 너 고2 때 내가 서준이 어머님이랑 상담할 때 네가 그때까지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 제가 고2 때까지요? 그거 어머니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는 중학교 때 축구선수의 꿈을 접고. 아, 그러니까 접고 나도 근데 그렇게만 알고 그거는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축구선수가 하고 싶었고, 실제로 근접하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반대가 있었다면 반대가 있었겠죠. 부모님 측에서. 왜냐면 어려운 길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스포츠라는 쪽이. 훨씬 어렵지. 네,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저는 꿋꿋이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많이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받은 것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제 앞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끝까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항상 서운함을 안고 살았거든요. 뭔가 약간, 그러니까 엄마랑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제가 할 말이 항상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가 아직도 축구선수를 하고 싶나 보다. 나 그거 비슷한 얘기 알아. 내가 그랬어. 제가 지금 뭐 역사 선생으로 또 역사 강사로 20년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 진짜 원했던 꿈은 나 딱 하나였어. 야구 선수. 네. 근데 초등학교 2년을 야구를 해봤는데, 그때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이 막 회비 늦게 내고, 또 막 간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담당했던 날은 막 가장 기본적인 초코파이 같은 거 나오고 하면 애들이 막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해서 좀 철이 빨리 든 편이라, 어차피 난 지금도 너무 야구 사랑하고, 제가 유일하게 가졌던 꿈은 그 당시가 야구 선수가 거의 다였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그때 이제 또 돈 많이 안 든다는 체육중학교, 또 체육고등학교 하다가 어쨌든 지금 뭐 역사 선생으로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쨌든 지금은 사회에서 나름 괜찮은 직장에 또 뭐 이렇게 적당히 알려진 강사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그때 야구 안 하길 참 잘했지. 근데. 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가 지금은 뭐 팔순이 넘으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내가 더 이상 언쟁을 부리기가 그래서 예, 그럼요 하고 말았지만, 사실은 이제 40이 넘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 아니야. 나 그때 더 야구 하고 싶었어. 내 사실 그 말을 진짜로 하고 싶었어. 저도 너무 동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진지 아냐, 서준아? 언제? 내가 사회야구를 해보니까 알았어. 너무 수준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네, 저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지? 네. 실제로 축구해보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 너무 많죠. 사실 프로의 벽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30살 넘어서까지 난 그 꿈이 내가 안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잠실야구장 가서 푸른 잔디를 보면,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나의 그 강력한 어깨로 외야에서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사회인야구, 이게 남양주가 사회인야구의 성지예요. 사회인야구를 하면서 깊게 깨달았어. 그때 그만두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꿈이나 그런 건 그런 것 같아. 외부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느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나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셔서. 왜 그러냐면 2학년 때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너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어머니께서 서준이가 아직도 축구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했는데 아마 그때 약간의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서울대는 뭐 사실은 수능 성적으로는 되는데 가능한데, 워낙에 내신이 아마 서울대 쓴 사람 중에서도 제가 최하위권일 겁니다. 보면 압도적. 저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꼴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신으로는. 네. 근데 아마 실제로 고2 성적에서 고3 성적으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1등이 네가 아닐까 싶은데, 전국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건 상당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다시 만약에 고1로 들어간다.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과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리셋되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거죠? 모르지.
근데 리셋이 되는 거면은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리셋이 되면은 그러면 이 정도 결과를 알고 간다. 기억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기억을 알고 간다고 해봅시다, 고1로. 똑같이 살죠. 왜? 그러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 중간고사, 수행평가, 뭐 기말고사, 네. 뭐 이거 똑같이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낮게? 아니요, 더 놀 것 같아요. 1학년 때? 네, 더 놀아버려요. 이거 진짜 듣는 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부모님 들으시는 분들 속 터져. 더 논다고? 네. 이거 어떻게 더 놀아, 이거보다. 한계를 짜내야죠. 한계까지는 안 짜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9대까지 한번 찍어본다, 대신. 그 1학년으로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 그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제가 고대 경영을 그러니까 어차피 고대 경영 가니까, 나 2년 동안 노터치 하면, 어쨌든 내가 고대 경영, 내 합격장 어쨌든 들을 테니까. 고1 때 당시에는 제가 좀 억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 좀 그만 좀 놀아라. 공부 좀 해라. 어머님이 그러셨어.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러셨었어. 근데 만약에 이제 과거로 간다면은, 이제 나 성적 되니까 고대 경영 가니까, 나 맘대로 놀겠다고 이제. 약간 놀이기구 탈 때의 마음으로. 네, 그쵸. 어차피 저게 뭐 몇 바퀴 돌긴 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다시 몇 분 뒤에 여기 다시 소 올 테니까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엄마 나 어차피 고대 경영 갈 거니까 나 2년 동안은 내비둬라. 나 어차피 3학년 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다. 네, 이 부분에서 수험생분들이나 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케이.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그 압박을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공부를 정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희박한 확률이기도 하죠. 제가 또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본능적으로도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잘 되는 길 중에 제일 쉬운 건 공부다 보니까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충분히 그건 동의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노력할 때가 내가 분명히 뭔가를 원하고 내 목표가 눈앞에 보일 때거든요. 근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자식이나 그리고 또 그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식은 그 분명한 목표를 눈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애들을 또 봐왔고 저도 동나이 때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 학원을 다니잖아요, 보통. 애들이 요새 뭐 대부분 다니지. 네. 근데 정말 학원을 다니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낭비, 좀 세게 말하면 돈 낭비긴 한데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그냥 더 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정신을 못 차려도 되니까 그게 언제든 뭐 정말로 20몇이든 돼도 상관없으니까 내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도록. 그래야지 애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자면 이럴 것 같아. 아니 너야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이렇게 잘 정신 차렸지만 내 애는 아무리 얘기해도 정신도 안 차리는데 그것도 얘기 안 하라고 하면 부모로서 너무나 방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방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저 하찮은 존재로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각이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냥 정말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면 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애가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도 물론 애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언젠간 철이 들어요. 사람은. 그 언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저희 부모님도 좀 기다려주신 면도 있고요. 그렇지.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그쵸. 받아서 또 너가 되겠어? 이런 맞아. 모습도 아니고 그때 근데 참 서준이 부모님께서 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지금 와서도 생각하는 건 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엄마 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야 너 그동안 내가 뭐 너 과외 한두 번 시켜봤냐? 또 그럴 거지? 라고 안 하시고 믿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게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뭐 지원을 안 해주신다거나 제가 이제까지 했던 행보를 봤을 때 그러면 저는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맞아. 공부를 할. 그러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어쨌든 지지는 필요한 거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거거든요. 다그침보단 기다려주다. 네.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린다. 네. 참, 아니, 다 서준이와 같으면 누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냐만, 뭐, 어쨌든 또 본인 입장에서 또 네.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사탐 공부법은 어땠어? 근데 사탐 공부는 음. 좀, 실전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보통 모의고사를 그렇게 자주 푸지는 않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문제 많이 풀고, 국어는 이제 지문 하루에 몇 개씩 풀어가는 거 연속으로 그런 거 연습하고, 문학은 어떤 식으로 읽어가는가. 또 영어는 이제 그 단어 많이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탐은 정말 중요한 게 실전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이 2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문이랑 생윤을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제일 많이 선택하니까? 그쵸. 대세를 따라간 거죠. 아니, 왜 세계사는 안 했어? 일단,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세계사의 고트인데 제가 안 한 이유는 일단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또 기억하시죠? 제가 너하고 세계사 꼴등이었잖아요. 그때 몇 점이었지? 몰라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꼴등이었어요. 내게 11점인가? 아. 12점인가? 참고로 그 객관식 100점이 25개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찍으면 평균 20점 나오는 과목이었습니다. 운도 안 좋죠. 내가 10 몇 점으로 기억해. 네. 그래서 어쨌든 참 대단했었는데, 자, 세계사 꼴등하고도 고대 경영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큰 희망이 됐고, 특히 사탐 공부법에서 이제 뭐 실전 감각 이랬는데, 뭐 도움받으셨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 사모는 메가스터디 윤성호 선생님 들었고,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선생님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저한테. 현우진? 윤성호?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일단 좀 뭐랄까 저한테 고마우신 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저한테는 딱 스승님이라고 부를 만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국어 김동욱 선생님이신데. 김동욱 쌤. 약간 그러면 이제 다시 갔어야 되네. 김동욱, 현우진, 윤성호 선생님 중엔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데 한 명을 무조건 선택해야 돼. 도움 된다는 게 약간 정말 도움이 돼서 김동욱 선생님이 1등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한테는 저한테 선생님이라는 말보다 스승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냥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그래요. 그리고 현우진 선생님은 워낙에 유명하시고 또 저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시니까 제자가 또 워낙 많죠. 네, 그렇죠. 네. 교본이 많으니까 또 맞아. 추출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윤성호 선생님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게 그 선생님이 사설 모의고사를 만드시거든요. 적중예감이라는 모의고사를 만드시는데 그게 수능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14회인가 13회차까지 나왔거든요. 13번의 모의고사. 근데 제가 수능 날에 사회문화 모의고사를 풀면서 느낀 게 이거 14회차 아니면 15회차 아닌가. 수능 문제지가 아니라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유사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진짜 실제 현장감을 네. 그냥 먼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냥 사실 똑같았어요. 저한테는 느낌이. 이게 여기 위에는 2025 대수능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적중예감 15회로 보였거든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 네. 그래서 그러면 생윤은 어땠어요? 생윤은 김종수 선생님 들었는데 김종수 선생님 도움 너무 많이 됐어요. 일단 생윤이라는 과목 자체가 김종익 선생님이십니다. 네. 생윤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개념량이 방대해요. 일단 좀 사상가도 많고 일단 생윤이라는 과목 자체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면은 세세한 걸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어렵게 내려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고 또 최상위권 성적을 내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개념량과 공부량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범위 커버해 주실 수 있는 게 김종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교재가 굉장히 많고 그 교재 개념량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할 연기만 있으면은 이거 하나로는 그래도 수능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너 그 정도 노력이었으면 세계사 했어도 100점 나왔죠. 어쨌든 뭐 그렇게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쌍사 했어도 공부량 그대로 가져갔으면은 지금이랑 다를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탐은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단 역시 집중력이고 마지막에 공부량이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적의 주인공 8등급대로 아마 우리가 440명 정도 되니까 전교생이 뒤에 몇 명 없었지? 학교 제대로 안 나온 몇몇. 제가 거의 제일 낮았을 때가 386명이었나로 기억을 해요. 제 성적표 중에 제일 낮았던 게.
뭐 그쵸, 거의 꼴등이죠 사실. 그러네. 왜냐면은 뭐 공부를 정말 백지로 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찍기라도 했는데 네. 그런 애들 빼면은 좀 네. 정말 최하위권이었죠. 근 한 400등 정도 했던 성적으로 또 뭐 내신은 근데 3학년 때는 또 소문이 듣자니 내신이 조금 올랐다며? 일단 그 내신이 수특으로 나와요. 그 지필평가가. 물론 저는 수행은 다 던졌고요. 수행은 아예 안 했어? 아예 저는 딱 그거였어요. 수행평가 보면은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딴 걸 못하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수행평가 볼 때는. 근데 수행평가를 볼 때 먼저 내면은 딴 거를 공부해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1초 만에 자리에 일어나서 조금 무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로 그냥 시험지를 제출하고 가서 공부를 했죠.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지필평가는? 지필은 제대로 봤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필이라는 시험 자체는 딴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필이라는 건 어쨌든 정해진 시험 그 시간이니까. 그것도 만약에 먼저 내고 강의 듣게 해줬으면 냈겠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랬으면 역시 3학년 때도 8점대인데. 아쉽네요. 이거 도하고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소리하고 있어. 제 내신이 좀 아쉬운데. 아니야, 그거는 또 그 시험은 공정성 시비가 또 있기 때문에 요즘 먼저 걷지도 않잖아. 네. 그쯤 되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쨌든 지필 평가는 봤기 때문에 지필은 잘 봤어요. 지필은 거의 항상 1에 가까운 점수 받았고. 그러면 수행은 거의 빵점. 네. 지필은 좀 높은 성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6점대까지 올렸어요. 6점대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대 경영 간 거 아니야? 그 고대는 내신을 안 봐요. 아예?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었었고, 서울대는 뭐 지금 서울대는 무슨 과 썼어? 저 학부대학 썼습니다. 학부대학. 네. 그게 약간 뭐 자유전공 비슷했는데, 네. 그 학부대학이 사실 경영이나 경제보다는 커트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택한 이유는, 뭐 저희 부모님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 나머지 과들은 아무래도 저는 문과 쪽이니까,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는 최상위 대학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를 가면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문과 애들은 그 위에서. 근데 학부나 자유전공은 이과 애들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과 애들은 거기서 더 올라갈 게 있잖아요. 뭐 정말 특수하게는 카이스트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이는 사실 의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대했어요. 의대 애들이 빠져주지 않을까. 학부대학도 근데 1차는 됐지? 1차는 됐습니다. 1차가 2배수? 네, 수능 성적 그 자체로는 저는 그건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내신 평가가 2차 때 들어가기 때문에 1차 때는 내신이 안 들어가. 네. 근데 왔더니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할 것 같은데? 얘는 왜 지원을 했나? 근데 허를 찌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가능할 것 같아.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얘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잠깐만, 거기 면접 있어 없어? 면접 없어. 면접은 없어. 근데 어쨌든 교수님 두 분이서 내신 평가하세요. 야, 근데 면접 있으면 나 같으면 한번 불러보긴 했을 것 같아. 저라도 궁금하긴 했을 것 같아요. 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얘는 8점대인데 여기 우리 서울대 썼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번 그 서울대 입시 지원자 중 내신이 되지 않을까? 내신 이자 또 작년 아마 모의고사 상승폭으로만 갔을 땐 압도적 1위를 거의 비트코인입니다, 거의. 네. 이번에 또 트럼프 당선 시기에서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좋습니다. 이번 2025학년도 입시계의 비트코인 우리 김소준 학생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할 때가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후배들한테 혹은 아마 정시 파이터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견을 한 말씀 드리고 인터뷰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국의 수험생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 후배가 될 또 고대 학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시 파이터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차피 정시를 할 거니까 지금 내신 안 챙겨도 되지. 내가 어차피 정시 할 거니까 지금 좀만 자도 되지. 어차피 나한테는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을 가면 흔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정시 애들이 수시 애들에 비해 무시받는다고. 수시 애들은 그동안 증명을 3년 동안 해온 애들이잖아요. 내가 꾸준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수시 채우면서. 근데 정시 애들은 조금은 느슨하게 산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정시로 들어오던 애들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시 파이터들이 정말 핑계 안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해야죠. 정시 파이터라는 거는
보통 파이터라는 말을 쓰는 거는 스시 때려치겠다는 거잖아요. 교시 때려치고 정시하겠다는 건데 뭔가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툴을 하나 버린 거니까 두 가지 무기가 있던 거에서 한 가지 무기를 버리면은 그 남은 칼을 정말 열심히 갈아야죠. 그 칼이 뭐든지 뚫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오히려 갈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또 전국의 수험생분들이 내 24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시 파이터들이 정말 정시 파이터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서 보면 가장 좀 답답할 때가 그런 거야. 야, 이거 좀 하자. 근데 선생님 저 정시 파이터인데.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핑계거리처럼 돼버려. 근데 이 정시 파이터라는 건 뭐냐면 난 정시 쪽에 집중하니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의 단어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네.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나 그냥 지금 놀고 뭐 그거 안 해도 되는데요? 그 단어를 써버려. 그러니까 네. 이 단어가 너무 오염된 것 같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서준이한테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쨌든 선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주자면 지금은 너무나 1년 동안 열심히 와서 또 너무나 성공스러운 아마 저도 교직 20년 있었는데 20년 봤던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낸 제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네? 혹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더 느슨해져 버린다든가 좀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고대 경영으로 뭐 우리 학교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이제 학벌을 소유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오히려 너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들어가낼 수도 있는 네. 시기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학년 때 서준이 점수로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한 인서울대학교만 가도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축하해주고 만족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죠. 높아져 버리고 커져 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너의 어깨가 또 그만큼 더 무거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기대치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사실 힘든 일이거든. 네. 그것들을 이제는 이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해 주길 네.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또 말할 게 있어요. 오케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1년 동안 조금 저희 반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요. 제가 많이 예민했거든요. 수험생활 1년 하면서. 저랑 같은 반 하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할 텐데, 제가 좀 조용히 하라고 눈치도 많이 줬고, 또 좀 애들 안 좋게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도 수험생활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친구들이 반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랬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예민 안 했어도 되거든요,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예민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뭐 좀 더 조용히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배려는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반 분위기만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보다도 또 어쩌면 중요한 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고, 수험생활 예민하게 보내지 말고, 곁에 친구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행복한 수험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그 얘기 난다. 나도 3학년 때도 어차피 3학년 반이 거의 2학년 반이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네가 특히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애들 눈치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쉬는 시간에 떠들 때는 이렇게 뭐 약간,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약간 이렇게 당한 애들 입장에서는 좀 째려봤대. 쉬는 시간에 떠들 때는 이렇게 째려보다가 종이 딱 치면 그때는 이제는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이 생긴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 종 쳤어. 앉아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애들 입장에선 그렇게 어느 정도 잡아준 것 때문에 더 또 도움을 받았다라는 친구도 사실 있더라고. 네. 사실은 뭐 아까 이렇게 얘기를 꺼냈던 게 약간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조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도 같고 사실은 서준이가 또 2학년 때 충분히 그렇게 잘 살아오고 좋은 친구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예민했던 친구들도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뭐 그랬었지 않나.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네, 뭐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사실 이번 입시 최고의 성공 스토리를 그려준 김서준 학생 같이 만나봤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더 생각나거나 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면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서준이랑 저도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깨닫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누구나 마음 먹고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앞으로 더 그 대하는 학생들한테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나 자신한테도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열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녀석이 부모님들한테 해주셨던 말씀도 전 되게 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언젠가는 될 친구들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완터뷰 최고의 성공 주인공 또 8점대로 고대 경영을 뚫은 기적의 사나이 김서준 학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